냄새 나니까 어머님은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찬바람이 흰 커튼을 들춰냈다. 소파 등받이에 얹힌 내 손이 떨렸다. 달그락 스테인리스 보냉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며느리는 창문을 더 활짝 열었다. 말없이 스마트폰만 보던 아들의 옆 얼굴은 낯설도록 멀었다. 저는 어머님이나 붙이세요. 요즘 누가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걸 해 먹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툭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얼굴은 뜨거웠고 발끝은 얼어붙었다. 모욕은 순간이었지만 오래 쌓인 마음의 금은 그날 무너졌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게 마지막 한 장의 종이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 종이가 우리의 추석을 갈라놓을 줄은 그들도 나도 몰랐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분이 68는 새벽 공기를 한 움큼 끌어안고 부엌으로 들어섰다. 어제 저녁부터 절여둔 배추가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지우가 좋아하는 동태전은 얇게, 깨십전은 2장 포개서. 추석 이틀 전 아들 강도연 40의 집에 가져갈 반찬을 준비하는 일은 그녀에게 해마다 찾아오는 기쁨이었다. 아들네는 경기도 남양주 신도시 아파트에 산다. 며느리 윤서진 36은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주말에도 당직이 잦다. 텃밭무로 담근 동치미, 된장으로 끓인 두부찌개, 가지볶음, 멸치볶음, 그리고 얇게 부친 동태전과 애호박전. 커다란 보냉 가방 2개가 금세 가득 찼다. 문희 씨, 또 서울 간다요? 응, 도연이네 추석 음식 좀 가져다 주고. 아이고 효자 며느리 둬서 좋겠소. 동네 사람들의 말에 분이는 쑥스레 웃었다. 효자 며느리라는 소리가 요즘은 조금 낯설었지만 모른 척 넘겼다. 남양주 신도시. 1403호배를 누르자 흰 니트 차림의 서진이 문을 열었다. 눈밑이 어둡고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고생하지. 당직 끝났니?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서진은 말없이 거실 창문을 쾅, 주방 창문을 쾅 연이어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냄새 빠지게 좀 열게요. 지지우 감기 걸리면 안 됐어. 냉장고를 열자 포장지 반짝이는 반찬들이 칸칸이 정렬돼 있었다. 간장 계란장, 매콤 오징어채, 샐러드 박스, 조리법과 칼로리가 프린트된 라벨까지. 김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문희가 반찬 몇 통을 옮겨 공간을 만들자 서진이 다가와 냉장고 문을 휙 닫았다. 어머님, 잠깐만요. 응. 요즘 저희 김치는 마트에서 사 먹어요. 그리고 전 같은 건 잘 안 먹고요. 말끝이 매끈하게 미끄러졌다. 아이고 그래? 그럼 이건 한쪽에.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 말이 온몸으로 부딪혔다. 방에서 게임하던 지우칠가 문틈으로 힐끔 얼굴을 내밀었다가 사라졌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 하고 달려왔을 텐데. 소파 한쪽에서 도연은 회사 메신저를 보며 화면만 두드렸다. 도연아, 이 김치. 너 좋아했잖아. 아, 엄마. 요즘은 깔끔하게 먹으려고. 서진이 말 이해해줘.
서진의 시선이 분이의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에는 피곤과 짜증,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계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방향제를 뿌렸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오시면 집안에 냄새가 배요. 음식도 그렇고 옷에서도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냄새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 분이가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어머님이나 붙이세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분이의 손에서 보냉배끈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나가 주실래요? 오늘은 좀요. 서진아. 도연이 낮게 불렀지만 덧붙인 말은 없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분이는 뒤돌아섰다. 도연아. 응. 엄마 옷에서 정말 냄새가 나니? 그냥 민감하니까.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아침에 빗어 넘긴 머리칼은 축 늘어졌고 연보라 카디건은 왠지 싸구려처럼 보였다. 눈가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아파트 정문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동태전의 기름막이 살짝 굳어 있었다. 멸치볶음의 고소함이 서늘한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명절 상차림. 이제 남의 집 풍경이구나. 그날 밤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서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내가 받은 건 뭐니? 앞으로 오시려면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아니, 당분간은 오지 마세요. 가정 평화가 우선이잖아요. 그래. 엄마가 평화를 깨는구나. 통화를 끊고 분이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도연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진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 서진은 분명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손맛 진짜 좋아요. 긴 시간은 말들을 다르게 만든다. 아니, 사람들을. 며칠 뒤 친정 쪽 조카의 상견례 자리. 분이는 구두의 광을 내고 모처럼 향수를 뿌렸다. 냄새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던 인생에서 처음 사본 향수였다. 한정식집 다다미 방에 도연과 서진, 지우가 들어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진이 자리를 잡자마자 조용히 코를 찡그렸다. 잠시 후 그녀가 큰 소리로 물었다. 혹시 향 냄새 심하지 않으세요? 숟가락 소리가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분이에게 몰렸다. 요즘 연세 드시면 후각이 둔해져서 본인만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대요. 병원에서도. 말은 정중했지만 칼날은 매서웠다. 분이는 웃는 얼굴을 애써 만들었다. 아, 깜빡했네.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 어디 가 하고 붙잡았지만 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닫혔다.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과 논밭을 정리해 마련했던 돈으로 아들네 집을 사줬다.
그때 등기부등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뒀다.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바꿔주지 하며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던 것. 그 종이가 서늘한 달빛 아래 다시 빛났다. 빳빳한 활자 소유자 정분이. 그 순간 마음 어디선가 단단한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래, 너희가 나를 내쫓았지. 분이는 속삭였다. 그럼 이제 내가 너희를 내보낼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읍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양주 자이 1403호. 팔아요. 지금 시세가 꽤 좋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대신 집 보지 않고 계약할 사람에게. 중개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7억 5천이면 바로 나갈 겁니다. 좋아요. 계약금이 통장에 띵 하고 들어온 날, 분이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다. 잔금일 2주 뒤. 저녁 그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엄마. 이사 준비해라. 네. 그 집 팔았다. 내 집이다. 2주 뒤 새 주인이 들어온다. 수화기 넘어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농담이지. 농담으로 살 나이는 지났다. 어머니, 옆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파셨어요? 그래. 냄새 난다고 했지. 그 냄새 나는 사람 집에서 왜 그리 오래 살았니? 다음 날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분이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도연과 서진이 서 있었다. 서진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붉었다. 거실에 앉아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한 번만. 지우가 학교도 다니고 가정 평화가 우선이라며. 그 평화 어제까지는 누가 깼더냐.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병원에서 냄새에 민감해져서 말이 자꾸 날카로워졌어요. 명절에 전 냄새만 생각하면 속이 메스꺼워서. 그게 어머님을 향한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제 편한 말만 골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분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앞이 자꾸 흔들렸다. 지우는 묻고 싶었다. 그 아이는 무슨 표정으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 2주다. 약속은 약속. 어머니, 제발요. 도연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너희 말 기억나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그래. 내 집에서 이제 당분간 나가라. 그날 두 사람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경계일 뿐인가? 이사 당일까지 연락은 오락가락했다. 사과와 변명, 설득과 울음이 뒤섞였다. 분이는 받지 않은 전화도 많았다. 잔금일 아침 중개사무소에서 서류를 넘기고 나오는데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할머니, 지우예요. 오늘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 가도 돼요? 엄마가. 미안하대요. 나도 미안해요.
분이는 발걸음을 멈췄다. 신호등이 깜박거렸다. 지우야, 오늘은 힘들다. 할머니 마음이 아직 아프네. 주말에 밭에 올래? 무우엉 뽑아보자.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자. 가을 햇살이 장판 위에 사각형으로 내려앉았다. 보냉백을 꺼내어 비어있는 통을 하나씩 닦았다. 닦을수록 유리처럼 맑아졌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조용히 몇 줄을 적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람을 버릇없게 한다. 미움 없는 경계는 희망을 남긴다. 이사 둘째 날, 서진이 혼자 찾아왔다. 흰 마스크를 쓴 얼굴에 피곤이 잔뜩 앉아 있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병원에서 보건교육 자료 만들었어요. 냄새 민감증, 호흡기 질환, 집안 환기. 제가 하던 일이 어머님 마음에 칼이 될 줄 몰랐어요. 엄마 없이 대학 붙고 인턴, 전공회 때 내내 지독한 냄새 속에서 살았어요. 그 냄새를 벗어나려고 집만큼은 깨끗해야 한다고 집착했어요. 그런데 저는 냄새만 봤지 사람을 못 봤어요. 어머님을 못 봤어요.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향낭이 들어 있었다. 들국화 향이었다. 과하지 않았다. 속죄 같겠지만 사실은 빌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아니 천천히라도 우리 다시 상을 같이 차릴 수 있을까요? 분이는 향낭을 들고 조용히 냄새를 맡았다. 들판 끝자락 바람 같은 향이 났다. 서진아. 네. 나는 너를 미워하려고 그 집을 판 게 아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경계를 세워보려고 판 거다. 너희가 나를 내보냈잖니.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켰다. 이제 너희 자리를 새로 만들면 된다. 알겠습니다. 지우가 밭에 오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라. 서진의 눈가가 젖었다. 네. 그 주말 지우가 밭에 왔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들판 사이에서 분이는 작은 손에 장갑을 씌워 주었다. 할머니, 우엉 이렇게 길어요? 그렇지. 땅 속에서 오래 버티면 길어진단다. 할머니도 버텼어요? 분이는 웃었다. 응. 근데 이제는 버티는 것만 하지 않으려고. 햇살 아래 세 사람은 고개를 맞댔다. 서진은 거리를 지키며 서 있었다. 그녀는 말을 아끼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시간은 지나갔다. 도연은 회사 근처 전세로 옮겼다. 계약서에 새 주소를 분이는 알지만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 전화는 간간히 오고 답장은 늦게 갔다. 명절이 다가오자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올해 추석은 우리가 내려가도 될까? 저는 우리가 붙일게. 분이는 한참을 웃었다. 키친타월로 전판을 닦으며 그녀는 이번엔 재료를 절반만 준비했다.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의 몫으로 비워뒀다. 추석 전날 마당 평상 앞 휴대용 전판을 2개 펼쳤다. 도연은 소매를 걷고 지우는 옆에서 계란을 풀었다. 서진은 큰 그릇을 들고 앉아 호흡을 고르듯 반죽을 올렸다. 어머님, 온도는 이 정도면 될까요? 같이 봐. 네.
기름 위에 반죽이 얇게 흐르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들기름 향이 바람을 타고 텃밭을 지나 담 너머로 번졌다. 서진이 순간 코끝을 스친 향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눈빛에 낯선 온기가 깃들었다. 지우야, 뒤집어봐. 이렇게. 그렇지. 잘한다. 해가 기울 무렵상을 차렸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은 함께하면 덜 힘들었다. 젓가락이 바쁘게 오갔다. 서진이 조심스레 찬을 집어 입에 넣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손맛. 알면서도 잊고 싶었던 건가 봐요. 미안합니다. 이제 알면 됐다. 저녁 바람이 살갗을 쓸고 지나갔다. 말은 줄었고 그 사이로 그릇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지우의 웃음이 드문드문 섞였다. 밤, 모두 돌아간 뒤 마당에 홀로 앉았다. 별이 맑았다. 문희는 고개를 들었다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기쁨이란 것이 꼭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지킨 뒤에 오는 것임을 그녀는 늦게 배웠다. 이제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내쫓지 않겠다. 참 긴 계절이었다. 모욕에서 분노로, 상실에서 고요로, 고요에서 경계로, 그리고 조금의 회복으로. 내쫓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어놓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택하자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추석 다음 날 분이는 옅은 향랑을 장롱 문고리에 걸었다. 들국화 냄새가 아주 작게 방 안을 스쳤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녀는 전판을 덮어 창고에 넣으며 웃었다. 내 삶의 온도도 이제는 내가 맞춘다. 마지막 접시에 전을 굽던 그날의 말. 저는 어머님이나 붙이세요. 이제 대답할 수 있다. 같이 붙이자. 그래야 덜 탄다. 그리고 내 마음의 등기부등본에 또렷이 새긴 한 줄. 내 존엄의 소유자 정분이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내보냈다. 하지만 끝은 미움이 아니었다. 경계를 세우고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엔 내가 정한 거리에서, 이번엔 내가 허락한 온도로 6070인생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